네, 오늘 오전에 태영건설 쪽에서 자구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또 있었죠. 이제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와 관련된 결정을 채권단이 내려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뉴스가 어떻게 흐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전체 건설주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초부터 이 건설주와 관련돼서는 이슈가 좀 많네요. 일단 4분기 지난해부터 해서 지금까지 건설주들의 전반적인 실적이라고 할까요?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2023년도 연간 지속되었던 실적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주지하시다시피 2023년도에 국내 건설 수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많이 둔화가는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이 이어지면서 4분기에도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속도가 좀 둔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공사 원가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율도 상당 부분 높아져 있는 부분에서 내려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보수적인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2023년도 4분기 실적의 핵심은 지나간 2023년도 실적이라기보다는 네. 앞으로 다가올 2024년도 실적을 어떻게 전망치를 줄지에 대해서 지금 초점이 모여질 것 같은데요. 최근에 건설사들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2024년도 어떤 전략을 바라보고 시장을 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면 여전히 국내 건설 시장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2023년도에 급감했던 신규 분양 시장이 2024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 건설 시장 녹록지 않다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아침에 이제 태영건설 쪽 윤세영 회장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거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채권단이 만족할 만한 자구안이 나왔다고 보세요? 전반적으로 이 워크아웃의 모든 핵심은 네. 이 경영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가 책임 있는 태도로 고통 분담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채권자 설명이라든지 언론상에 보도되었던 태영그룹의 자구안 계획의 내용들은 사실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한참은 모자른 좀 부족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 무엇보다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매각했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네. 좀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라는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거를 의식한 듯이 이제 1월 11일 제1차 채권 금융결제 협의회를 앞두고 네. 지금 태영그룹 회장이 다시 한번 나와서 그동안에 건들지 않았던 티아웨이 홀딩스 그리고 SBS 지분을 담보로 우리가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또 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채권자들이 원하는 눈높이에는 얼추 맞췄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일 날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게 보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워크아웃이 개시 결정이 나면 어떤 절차들이 향후에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대한 찬반 투표는 75%를 넘어야 되는데요. 채권단의 75%가 찬성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신용 공여액 기준으로 그 퍼센테이지를 측정을 하는 건데 현재 주요 5대 금융 계열사들을 합쳐도 지분율이 20%대이고 사실 건설공제협회도 20%대이기 때문에 네. 주요 채권단들은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채권단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얽혀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네,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많고 예전에 진행되었던 워크아웃과 달리 산업은행이 주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약합니다. 네. 신용공여의 기준 현재 3.3%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머지 25%의 창선표를 어떻게 끌어오느냐 그 25%의 창선표는 증권가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금융계열사들이 아마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채권단의 아마 발에 맞춰서 같이 가긴 하겠다만 네. 전체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자구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1일 날 워크아웃을 75%의 창성표를 얻어서 만약에 개시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4월까지 어떤 식으로 자산 부채를 나눠 가질지 손실불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산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전반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대해서 채권단들이 어떤 식으로 손실부담을 할지 그리고 어떤 사이트를 살리고 어떤 사이트를 죽일지 네네. 무엇보다 4월까지 채무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 안까지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돌아오는 만기들을 대부분 막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워크아웃이 만약에 개시된다라고 하면 4월까지 이런저런 절차가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이제 실사가 되면 또 숨겨진 부실들이 또 얼마나 드러나느냐 이것도 시장에 좀 이슈가 되겠군요. 걱정은 사실 투자자들은 태영건설은 이미 나와 있는 문제고
혹시나 태양건설 말고 다른 건설사들로 이게 번지지 않을까? 또 다른 워크아웃으로 갈 만한 뭐 건설사들이 있나? 몇 개 업체들은 또 시장에서 언급이 좀 되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혀 가능성이 없지가 않습니다. 음.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건설 워크아웃은 이 사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의 1년 동안 잠재되어 있던 부동산 PF 부실화가 점차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해당 부담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구간에 왔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건설사란 사실은 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시스템 리스크라는 것이 결국에는 금융시장에 자금 조달이 경색이 일어나게 되면서 금융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건설사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수혈하지 못하게 되면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사실 건설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음. 또 이런 식으로 사이트별로 자산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미분양인 상태로 그리고 미착공인 상태로 잠겨져 있던 부실 PF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해당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건설사한테 금융기관들이 요구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 기업으로 불리는 여러 대표적인 건설사 외에도 사실 중소건설사, 중견건설사 그 모두가 PF 우발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면은 네. 올해는 상당히 채권 투자자 분들도 매우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만은 PF 보증 규모하고 자기 자본 대비 비율이 좀 나갔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당연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건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 다음 순위가 이제 롯데건설, 현대건설 순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혹시나 롯데나 현대도 태양건설처럼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는 그래도 그 대기업 계열사들이어가지고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요? 네. 주요 신평사들도 해당 네. 기업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계열사들이 그룹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PF 사이트들이 그 PF 우발채무가 전체적인 규모가 크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주거 사이트이냐 네. 아니면은 뭐 지방에 지방이냐? 있는 또 주거고 비주거에 따라서도 그 위험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절대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여러 가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현재 그룹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이고 네. 다만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을 통해서 현장들에 대해서는 일부 채무 지급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2024년도 건설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피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최근에 태양건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정말 변동성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크죠. 네.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네. 보고 계시긴 하지만 저희가 분석하는 입장으로서 또 시장을 정상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은 지금은 피해야 될 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바벨 전략 차원에서 네. 아예 재무 안정성이 정말로 탄탄한 애들, 저 이상 PF에 노출되는 네네. 아이도 없고 그렇다고 성장 가능성도 그렇게 있진 않지만 일단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애들의 거기가 안정적인 어디예요? 지금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네. 있는 DLENC라던가 DLENC. 아니면은 이미 좀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마련한 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가 해당 종목에 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네. 애초에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그룹으로 뭐 해외 수주 쪽을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엄청 바쁘실 텐데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원과 건설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